이번 주 강의는 마케팅 조사에 대한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회조사 방법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시험 중에서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사회조사 분석자라든지 데이터 진흥원에서 하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전문가 시험에서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6쪽이죠. 36쪽. 자, 봅시다. 마케팅 조사란. 마케팅 조사란 무엇인가? 자, 마케팅 조사란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 방법, 그 다음에 표본 설계 및 추출 방법, 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코딩 부기에 이런 순서로 사실은 실제 현장 또는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조사를 해낸다는 얘기죠. 시장 조사 같은 거. 자, 봅시다. 자, 마케팅 조사란 뭐냐? 먼저 마케팅 조사의 의의. 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현 실태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지?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요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한다? 고객의 욕구와, 그지? 고객의 욕구와 시장 상황, 그지? 시장 상황을 갖다가 수집 분석 평가하는 활동이다. 말하면 이게 지금 고객의 욕구와 시장 상황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바로 그거죠.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거지.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뭐다? 고객, 그지? 소비자 니즈를 갖다가 파악하는 거고, 그지? 욕구니까. 그 다음에 시장 상황,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지?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지?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지? 수집하고 정리해가지고 분석해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 마케팅 조사를 실시하는 상황, 어떨 때 하느냐? 정기적으로 어떤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렌드 변화를 파악할 때, 그지? 시장이 어떻게, 지금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시장이 침체인지, 그지? 이런 반응. 시장의 반응이 바로 뭡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잖아, 그지?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자, 트렌드 변화를 파악할 때, 특별 마케팅을 또 어떨 때? 실시할 때. 새로운 우리가 뭡니까?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든지,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돼가지고 엄청나게 뭡니까? 매출 포션을 갖다가 깎아먹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마케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파악하죠. 정기적으로 시장의 변화나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그죠? 여기 1번.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마케팅이 필요할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의 내용입니다. 마케팅 조사의 내용은 어떤 거냐? 마케팅 조사를 할 때 조사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지? 그래서 모든 분야를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 동향이라든지, 가격, 그지? 프라이스, 유통, 프레이스, 프로모션, 그지? 등 특정 분야에만 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지? 자, 그래서 마케팅 조사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기업이 직면한 현재의 상황,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계획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우리가 활용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들이고. 그래서 마케팅 조사의 절차를 보면 제일 처음에 당연히 현상이 있잖아. 그지? 현상이 있으면 현상을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 인식을 하겠지. 문제 인식. 그지? 문제 인식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하잖아. 오감에는 뭐가 있는데? 그지? 눈으로 본 거, 그지? 청각. 그지? 눈으로 본 거. 그 다음에 귀로 들은 거. 그지? 눈으로 본 청각이 아니죠? 여기 시각이지, 시각. 그 다음 귀로 들은 거, 청각. 이렇게 합쳐 시청각이라 그러잖아. 그 다음에 냄새 맡은 거, 후각. 맛으로 본 거, 그지? 맛으로 본 거, 입으로, 그지? 입으로 맛을 본 거, 미각.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본 거, 촉각. 그지? 이런 거. 오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임팩트가 발생됐을 때, 그지? 현상에서 충격이 발생됐을 때, 문제를 갖다가
인식하는데 오감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죠. 아, 이거 지금 거리가 되겠다. 사건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지? 예, 문제를 정의를 하고 문제 정의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사를 어떻게 이걸 할지 나름대로 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이걸 조사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는데 설계를 하고 나중에 뒤에 보게 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료를 갖다 수집합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를 갖다 수집할지 방법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 모집단을 갖다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샘플만 샘플링 하지, 그지? 표집하잖아. 표집, 샘플링, 그지? 표집한다. 표집. 샘플을 갖다가 모집단 파퓰레이션에서, 그지? 파퓰레이션에 다 조사 못하니까 샘플을 갖다 빼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표본을 뺄 때 표본을 어떤 식으로 뽑을 건지, 표본을 뭐 10개씩 뽑을 건지 아니면 뭐 100개씩 뽑을 건지, 그지? 아니면 내가 표본을 뽑을 때 임의로 뽑을 건지, 안 그러면 계획적으로 내가 직접 들여다보고 뽑을 건지, 그지? 어? 이런 거, 안 그러면 이걸 층으로 나눠가지고 뽑을 건지, 그지? 이런 식의 표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표본 방식이 표본의 크기라든지, 표본의 크기라든지, n, 그지? 표본 표본을 갖다 끄집어내는 방식, 그지? 또는 우리가 보통 확률적으로 뽑을지, 비확률적으로 뽑을지, 하여튼 간에 표본을 뽑는 방법을 설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 표본 설계할 때 당연히 설문지도 들어가지고, 서베이가 들어간다, 그지? 서베이가 들어가고, 마케팅 조사를 갖다가 실시하고 난 다음에, 설문지 예를 들어서 걷어들였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컴퓨터에다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자, 조사 분석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뭡니까? 컴퓨터에다 입력시키거든. 그지? 컴퓨터에다가 입력한다. 우리가 이거 갖다 오늘 나중에 배우겠지. 뭐 코딩 또는 펀칭이란 말 써. 표현 뭐 펀칭 이 펀치 이래 치나? 펀치 그지? TCH 펀칭한다. 예. 자판기 두드리니까 그지? 예. 그래서 컴퓨터 입력하면 어떻습니까? 컴퓨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분산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표본 분석이라든지 빈도 분석이라든지 해가지고 결과를 쭉 뽑아가 분석해. 그래서 보고서 리포팅해. 리포트해가 책으로 만들어. 그걸 뭡니까? 윗사람들한테 보내주면 그 뭡니까? 출판된 보고서를 가지고 하나의 자료집이 되잖아. 그거 가지고 뭐 경영 분석합니다. 시장 분석합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런 자료들이 남는 거지. 보고서가 그지? 경영 보고서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뭐 우리가 경제라든지, 그러니까 자원 경제 또는 수산 경영학과 학생들한테는요, 이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우리 승선 실습 같은 게 있어요. 수산환경 관리 조사 이런 게 있을 텐데, 학교 가야오라든지 누리호 배 타고 나갑니다. 일주일 정도. 그거 지금 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거 타고 어떻습니까? 현장 조사 다닙니다. 야, 섬이라든지 뭐 예전에는 울릉도, 독도, 무슨 거문도, 사량도 뭐 500톤급짜리는 그랬는데 지금은 배가 한 1,500에서 1,700톤 되니까 한 100명 들어가거든. 큰 섬들 많이 가죠. 거문도 주로 많이 가고 뭐 제주도도 가고. 최근에는 뭐 울릉도 간 경우는 없었는데 저는 한 울릉도만 한 3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가지고 도서 지역에 어민들, 어촌, 그지? 어촌에 계시는 분들 일단 그 환경들을 조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케팅 조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뭐 식료품 회사, 유통 회사 들어가게 되면 특히 뭐 동원 F&B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죠. 그지? 또는 아니면은 마트, 그지? 대형 마트 같은 거, 메가마트, 뭐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가서 만약 바이어 하려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수산 바이어 같은 경우. 저도 뭐 그런 걸 했습니다만은. 자,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봅시다. 한번 간략하게 보고 제가 그 다음 또 더 세부적으로 보고 각 단계별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정의. 아까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정의하려면 일단 뭘 갖다가 발견을 해야지, 그지? 발견에 인식이 돼야 돼, 그지? why라고 하는 왜 그런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문제를 던질 줄 알아야 돼. 왜 그럴까? 그지? 이게 없으면 사실 과학이 시작되지 않죠. 문제 정의,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라는 조사 방향을 갖다가 먼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현재의 문제점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조사 사항을 조사할 것인지 정의를 내리고 조사 내용과 조사 목적을 구체화해야 된다. 조사할 내용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구체화해야 됩니다. 자, 그래 됐죠? 자, 이렇게 박스 안에 간단히 나왔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있으면 A 제품이 판매가 부진해. 부진하면, 자, 이래 됐을 때 왜 부진한지 알아야 되겠지, 그지? 브랜드 충성도가 낮다든지, 방금 소비자들의 그렇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지? 이게 계량화 돼 있어야 될 거잖아. 뭐 충성도가 1이냐, 2냐, 3이냐,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지, 그지? 다른 경쟁사하고 비교할 때 우리 제품이 어떤지, 예. 이런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지. 자, 충성도가 문제라면, 자, 어떻게 충성도를 높일 방법들을 보완을 해내야 되겠죠, 그지? 예, 이런 식으로 문제 정의를 한다. 됐고. 자, 문제 정의 활용도인데, 자, 먼저 문제 정의를 하려면 문제 정의를 갖다가 우리 내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좀 조사가 있어야 돼.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선행조사라 그러는데, 선행연구라고 또는 연구 또는 선행조사 하는데, 또는 탐색적 조사 또는 사전조사, 뭐 사전조사, 보통 이걸 뭐 영어로 파일럿 서베이 뭐 이런 말 하는데, 자, 그래서 뭐 주로 이거 할 때 문제 정리하면 다른 사람 마케팅 실제로 조사한 데서 그런 사례들이 없는지, 마케팅 조사를 한다든지 확인 논문으로 나온 게 있는지 없는지, 그지? 자,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뭐 신문을 찾아본다든지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전문가를 찾아본다든지 등등, 그지? 예. 어떻습니까? 이 문제 정의는 어떻습니까? 마케팅 조사라든지 당연히 마케팅 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논문을 적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반드시 문제는 정의가 돼야 돼. 어떤 문제를 그 하나의 고민이잖아, 그지? 지금 현 실태가 보니까 현 상태가 어떠한 것들이 이슈화되고 있고 트렌드 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기업적으로도 문제다. 예,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사나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고, 이런 거 문제 정의를 쉽게 내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각각의 기초적인 이런 조사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종류. 자, 문제 정의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두 가지 정의를 합니다. 예, 어떤 현상이 발생됐을 때 만약에 기존에 그것이 알려진 어떤 현상이라면 또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면 사전에서 내리는 정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일반적으로 이걸 개념적 정의 뭐라 그래? 일반적인 정의라 그래. 만약에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 현상들이 있잖아. 기존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 설명이 안 돼. 개념이 사전에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개념을 하나 만들어야 돼. 조작해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 이 개념도 조작적 정의라 그래. 이번 조사 보고서에만 적용되는 어떤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적인 일반적 정의나 사전적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적 정의가 없으면 조작적으로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 이런 조작적 정의가 이번 조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음 A가 발표한 보고서, B가 발표한 보고서, C가 발표한 보고서, 여러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보고서를 낸다면 이런 뭡니까? 조작적 정의가 된 개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일반적 정의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정의를 하자. 자, 개념적 정의, 사전적 정의는 어떻습니까? 어떤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이걸 갖다가 보통 브랜드 충성도로 하는데, 근데 요거 가지고는 좀 더 추상적이고 막연하단 말이야.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호의적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조작적으로 좀 더 정의를 내려주죠. 10번 구매했을 때 특정 브랜드 구매 횟수가 몇 번 정도 되는가. 10번 중에서 특정 브랜드 구매 횟수가 몇 번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5번 이상이면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 5번 미만이면 브랜드 충성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그지? 조작적 정의를 해주죠. 조작적 정의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정의를 갖다 좀 더 구체화시킨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마케팅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실시할 때 항상 개념적 정의하고 조작적 정의를 밝혀야 돼. 사전적으로 브랜드 충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 근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10번 구매 중에서 특정 브랜드를 구매한 횟수를 우리가 브랜드 충성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5번 이상의 어떤 구매를 했다면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하여튼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할 수 있다? 이런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런 문제 정의는 어떻습니까? 마케팅 조사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이라든지 보고서에 항상 활용된다. 활용된다.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